부잣집 아들딸들은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컴퓨터를. 그 컴퓨터 가격이 지금 2013년에 풀린 게 265억 정도 됩니다. 컴퓨터 가격이. 그러니까 지금은 기업 수준에서 인공지능 수준에 가까운 컴퓨터를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최초로 이제 캐나다의 그 양자 컴퓨터 회사에서 그거를 개발을 했을 때 최초로 2대가 팔렸는데 구글하고 어떤 회사가 샀어요. 거의 300억짜리죠. 300억짜리. 근데 이게 이제 가격이 다운이 될 텐데 100억, 50억으로 이제 굉장히 그 AI가 이제 가격이 다운이 된단 말이죠. 그럼 이걸 누가 먼저 사게 되냐면은 부잣집 애들이 먼저 사게 되는 거예요. 가격이 뭐 10억 이상이니까. 그렇죠? 지금 300억짜리가 5억으로 떨어지려면 제 생각에는 15년, 20년 이후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 전에 부자들이 이걸 사게 되면 마치 예전에 일본군이 기관총 가지고 온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제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식 투자에서 현재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외국계 이제 좀 큰, 자본이 큰 주식회사에서는 굉장히 고도의 인공지능 지금 사가지고 돌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회사에서 로보 어드바이저 쓰는 것보다 수준이 더 높은 거죠. 얘네들에게 인공지능 성능이 더 좋은 거야. 그래서 전 세계 주식시장을 순식간에 분석을 해서 단타 매매를 하는데 매매가 1초에 10번을 매매를 한대요. 그 인공지능 주식 투자 뭐라고 해야 되지? 아무튼 사람이 매매하는 속도를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게 그러니까 순식간에 모든 게 파악이 되기 때문에 1초에 10번씩 수익이 나는 매매를 해버리는 거예요. 주식을. 똑딱 할 때 10번씩 거래가 이루어져 버려요. 동시다발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뭐 그 전에 강의한 적이 있어요.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대기업 회장급인데 어떤 사람이 3천억을 순식간에 잃어버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근데 이건 굉장한 사건이거든요. 그 주식 투자로 3천억을 순식간에 날린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인간이 투자하면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인간이 투자하면. 근데 인공지능이 투자하면은 그렇게 이를 리가 없어요. 얘는 무조건 이론이라도 다른 쪽으로 투자하니까. 전 세계 모든 상황을 분석해서. 근데 인간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상황을 분석할 수가 없어요. 부하 직원이 100명 있어도 안 돼요. 인공지능 하나의 성능은 거의 보통 지능을 가진 사람을 한 2만 명 정도 합친 거 정도? 지금 그 수준이. 근데 이게 점점점 확대되고 있는데 미래에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전 지구 인류의 IQ를 합친 것보다 IQ가 높대요. 인공지능의 IQ가. 한 대가. 그렇게 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의 힘이 너무 무서워지는 거죠. 컴퓨터를 살 수가 있으니까. AI가.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해지게 되고 인공지능이 비즈니스계로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지금 현재 40대, 50대, 30대까지도 그렇게 좌절의 깊이와 좌절의 횟수가 심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20대 미만 지금 20대가 예를 들어서 20년 후면 40대가 되잖아요. 40대 한참 지금 가장으로서 돈 벌어야 되는데 좌절이 엄청 심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인공지능을 선점한 그 비즈니스계에 있는 얘네들이 돈을 다 흡수해 가버리니까 자꾸 작은 기업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예체능 교육하고 자연친화지능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좌절감을 이겨내는 하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좌절감을 이겨내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셀프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체능하고 자연친화지능 그것을 잘 갖춰두는 것이 왜 좋냐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어떤 탁월한 창의성을 얘는 이제 기본적으로 타고난 어떤 재능이 있다고 쳤을 때 마지막에 탁월한 창의성을 내느냐 안 내느냐도 예체능에 달려 있고요. 또 얘가
능력이 그렇게 출중하지 못한 경우에도 좌절을 당했을 때 그 좌절로부터 크게 타격받지 않고 제2, 제3의 기회를 갖게 되는 것도 역시 그 문학, 예술, 문예체가 달려있는 그 경험회가 그게 굉장한 자산인 거죠. 지금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가 쭉쭉쭉 흘러갔는데, 그래서 이제 인간을 한번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다중지능 중에서도 뭐 각자 이렇게 타고난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언어적 지능하고 논리수학 지능이 뛰어난 애들이 대부분 좌뇌형들이에요. 집중력도 좋고 선생님 말씀하는 거 잘 듣고 그런 거죠. 근데 운해형은 말을 좀 안 듣고 산만하고 규격화된 커리큘럼에 적응을 잘 못하고 이래요. 운해형. 근데 미래에는 좌뇌형보다는 우뇌형들이 더 행복할 가능성이 많죠. 근데 좌뇌형 좋다 이거예요. 근데 좌뇌형은 엄청난 경쟁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좌뇌형이 성공을 하려면 공무원이 되거나 판사가 되거나 해야 되거든요. 공무원, 판사, 교사도 이제 미래에는 숫자가 줄어드니까 굉장히 힘들 거예요. 이제 미래 학교는 이런 교사가 남는다는 거예요. 예체능 교사하고 상담 교사만 남고 다 사라진대. 국영수 교사는 다 사라진대. 그 무슨 과학 뭐 이런 교사는. 그러니까 그거는 인공지능이 훨씬 더 잘 가르치니까. 저번에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인공지능이 왜 더 잘 가르치게 되냐면 인공지능은 다 네트워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지금 일본에서 그 하얀 물개 새끼, 물범 새끼를 닮은 인공지능 로봇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 간병 로봇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심리치료 로봇이에요. 대화를 해줘요, 그 로봇이. 근데 그 하얀 귀엽게 생겼어요. 근데 그 로봇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가격이 굉장히 비싸대요. 구글 소프트웨어. 왓슨이 들어가 있어, 왓슨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구글에서, 일본 로봇 회사랑 손을 잡고 그거를 굉장히 싸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그 가격은 거의 한 3배 정도를 받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300만 원을 받아야지 수지타산이 맞아. 근데 100만 원을 파는 거죠. 구글이 왜 그걸 3분의 2나 손해보면서 100만 원을 팔까요? 얘네들이 다 서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 그 팔린 그 로봇이 일본 사람들이 얘랑 대화하는 게 중앙에서 다 수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의 지능을 높이는 거예요. 중앙 컴퓨터에.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미래에는 각 가정에 과외를 해주는 과외 로봇이 들어가게 돼요. 이제 과외 인공지능이 애들한테.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연결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애가 그 집에서 과외 로봇하고 이제 어려서부터 이렇게 한글도 배우고 막 영어도 배우고 했어. 이렇게 컴퓨터에 뭐 화상이든 실제 로봇이든 간에 이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학교를 딱 가면은 인공지능 로봇이 얘가 아는 단어하고 모르는 단어, 그동안 했던 대화 내용, 얘가 엄마 아빠랑 했던 대화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학교에 그런 교사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교사가 없냐. 그래서 뭔가를 집어넣어주는 교사가 실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상대를 할 수가 없어요. 인공지능 로봇은 그 아이가 가장 궁금해할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얘 머릿속을 다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얘가 경험했던 모든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교사는 그걸 못해요, 인간은. 그거는. 그래서 예체능 쪽하고 상담 교사만 남고 다 그냥 실직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미래의 큰 흐름이에요.